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거나 사진을 찍으면 입 주변이 유독 어두워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때 알고 보면 마리오네트 부위 변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은 한 가지 이유로만 생기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심닥터 민주 언니 이민주 원장입니다. 평소처럼 거울을 보는데 왠지 나이 들어 보이는 순간 있으셨나요? 그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부위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노안의 주범 마리오네트 주름입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우리의 인상을 정말 많이 바꿔놓습니다. 작은 주름 같은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인상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원장님, 마리오네트 주름은 필러만 하면 되나요? 입가가 자꾸 처져 보이는데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매일같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리오네트 주름은 단순히 선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입가 옆에 생긴 주름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꺼져 있고 처져 있고 반복되는 표정의 움직임, 거기에 피부 자체가 얇아지면서 생기는 질감의 두께 변화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 필러를 너무 과하게 넣거나 층을 잘못 잡으면 입가 옆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불독상이나 하관이 좀 넓고 둔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마리오네트 주름이 유독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지, 왜 한 가지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지, 그리고 마사지나 홈케어는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별로 시술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마리오네트 주름으로 고민하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대체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으면 왜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까요?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는 건 입가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선이나 꺾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유독 문제가 되어 보이는 이유는요, 단순히 주름이 보인다 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가는 사실 얼굴에서 움직임이 가장 많은 부위 중에 하나예요. 말할 때도 움직이죠, 웃을 때도 움직이죠, 음식을 씹을 때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에도 보이지만 움직이는 순간에 더 확 도드라져 보이는 부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에 주름이나 그늘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 인상이 정말 묘하게 바뀝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좀 넘어서요. 좀 피곤해 보이고 심술도 나 보이고 입꼬리가 처져 보이니까 약간 우울해 보이는 인상까지 같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눈가 주름보다도 입가가 무너졌을 때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입가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이느냐, 여기에도 엄청나게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입가는 얼굴의 하안면 인상을 결정하는 중심 부위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입가가 정리되어 있으면 훨씬 부드럽고 좀 어려 보이고, 반대로 입가에 선이나 그림자가 깊어지면 전체 얼굴이 갑자기 무겁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저희 환자분 전후 사진인데요. 60대 환자분이셨고 입가 주름이 고민이라고 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탄력 리프팅과 그리고 필러로 관리해드렸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입가만 정리돼도 인상이 정말 크게 바뀌었죠. 이 환자분의 경우처럼 요즘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거나 사진을 찍으면 입 주변이 유독 어두워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때 알고 보면 마리오네트 부위 변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마리오네트 주름은 한 가지 이유로만 생기진 않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이에요. 그냥 주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시술을 받으시면 입가 옆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불독상이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원인을 자가 진단해보시고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깥쪽의 처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입가의 바깥쪽, 흔히 심술보라고 부르는 부위나 하안면의 볼륨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무게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이 타입은 선 자체보다는 옆에 불룩한 둔덕이나 무게감이 같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만 채운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 부위가 그림자가 생겼는지, 왜 무게가 아래로 더 몰렸는지 이 배경을 같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안쪽의 꺼짐입니다. 입가 안쪽에 지방이나 볼륨이 줄어들면서 단차가 생기고 그 결과로 선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타입이에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피부를 살짝 손으로 이렇게 펴보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아, 여기가 더 꺼져서 더 깊어 보이는구나 하고요. 즉 겉으로는 주름처럼 보여도 실제 원인은 볼륨의 손실인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되는 표정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 종일 웃고 말하고 씹고 표정을 짓잖아요. 그런데
입 주변 근육을 유난히 많이 쓰시는 분들, 입꼬리를 내리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자갈턱이 같이 쓰이는 분들은 이 부위에서 선이 훨씬 빨리 고착될 수 있어요. 처음엔 표정을 지을 때만 살짝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남아버리는 선이 되는 거죠. 결국 마리오네트 주름은요, 그냥 피부가 접혀서 생긴 주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처짐과 꺼짐과 움직임의 반복이 합쳐져서 생긴 복합적인 변화라고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어떤 분은 리프팅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분은 소량의 볼륨 보완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분은 표정 습관부터 잡아야 해요. 이 차이를 모르고 똑같은 시술을 권하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시술 안 하고 마사지나 다른 관리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된 마리오넷 주름을 지우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먼저 마사지부터 볼게요. 마사지가 아예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입 주변 긴장을 풀어주고 순환을 돕고 내가 어떤 표정 습관 근육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입을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입 주변에 힘을 주면서 늘 긴장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부드럽게 풀어주는 관리가 정말 좋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입가는 얼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잘 풀어줘도 우리는 계속 말하고 웃고 씹고 표정을 짓잖아요. 구조적으로 반복적인 자극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깊어진 선이나 처짐 때문에 생긴 그림자, 그리고 볼륨의 손실로 인한 단차까지 마사지 하나로 해결하시긴 좀 어렵습니다. 홈케어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생긴 구조적인 문제를 단독으로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외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급격한 체중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볼살, 입가 주변의 지방층이 확 빠지세요. 체중이 갑자기 빠지면 원래도 얇았던 부위가 더 꺼져 보이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시면 피부랑 지방층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입가 주변이 훨씬 복잡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화려한 셀프 케어보다도 급격한 체중 변화를 줄이기, 내가 과하게 쓰는 표정 습관을 인지하기, 그리고 피부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기. 이 세 가지만 주의하셔도 마리오넷 주름을 예방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마사지랑 홈케어는 보조적인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마리오넷 주름을 이것만으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과장이에요. 우리의 하관은 생각보다 단순한 부위가 아니라는 것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술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마사지나 홈케어로는 한계가 있다면 시술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의 시술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리오넷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인에 따라 접근이 완전 달라져야 돼요. 먼저 아직 깊어지지 않은 초기형이에요. 이 타입은 선이 아주 깊지는 않은데 입꼬리가 좀 아래로 당겨지거나 자갈턱이 좀 강하고 표정 습관 때문에 앞으로 더 진해질 가능성이 큰 경우예요. 이럴 땐 예방적인 개념으로 보톡스를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유난히 강하시거나 턱끝 근육이 과하게 쓰이면서 입 주변이 울퉁불퉁해지시는 분들이요. 이 움직임을 살짝만 완화해드려도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속도도 늦출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꺼짐이 큰 타입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선이 고착되어 있고 볼륨의 손실 때문에 입가에 단차가 보여요. 이럴 때는 피부를 당기는 것보다는 꺼진 부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완할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럴 때 필러나 스킨 부스터의 계열 같은 걸 상태에 맞게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많이 채우는 게 절대 답은 아닙니다. 입가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말 정교하게 접근해야 해요. 세 번째는 옆에 처짐이나 준덕이 큰 타입이에요. 이 타입은 입가의 선만 문제가 아니라 옆쪽의 심술보랑 하안면의 무게감, 그리고 턱선의 처짐이 같이 보이세요. 그래서 선만 건드리면 오히려 옆에 무게감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리프팅 장비나 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층의 조절 계열까지 같이 병행해서 무게중심 자체를 다시 봐야 돼요. 즉 선을 지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왜 이 선이 생겼는지 그 배경을 다루는 거죠. 네 번째는 피부가 좀 얇고 자글자글한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은 깊은 줄 한 줄 한 줄 주름보다는 아코디언처럼 잔주름이 겹겹이 보이시거나 피부가 얇고 힘이 없어서 입가가 쉽게 접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럴 땐 단순 볼륨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고요. 오히려 피부의 질감이나 콜라겐 개선, 그리고 잔주름 완화 쪽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마리오넷 주름이라고 불러도 어떤 분은 보톡스가 먼저고 어떤 분은 필러나 콜라겐
콜라겐 부스터가 필요하고요. 어떤 분은 리프팅 축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분은 피부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이 먼저예요.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결국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타입별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필러 얘기 나오면 여전히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과 얘기하면 사실 필러는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걱정도 많으신 부위예요. 이과 필러 맞으면 너무 티나지 않을까요? 나중에 안 녹고 남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 저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필러는 무조건 좋다, 필러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과는 원래부터 과하게 넣기 좀 어려운 부위예요. 많이 넣는다고 예뻐지는 구조도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소량으로 정교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조금만 과해도 말할 때 좀 어색해지고요. 웃을 때도 좀 뭉쳐 보이고 정면에선 괜찮아 보여도 사선이나 옆모습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필러라는 시술 자체가 위험하다.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 누가 어떤 판단으로 넣느냐에 있어야 돼요. 제품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처지명인지 꺼지명인지, 움직임이 강한 타입인지,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입꼬리 방향과 하안면의 무게감이 어떤지 이런 걸 다 보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접근하는 거예요. 과하게 넣은 필러가 문제인 거지 입가 필러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선택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시술하는 원장님들마다 가지고 계신 디자인 감각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확하게는요, 내 마리오넷 주름의 원인이 뭔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필러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접근이 우선인지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리오넷 주름은 단순한 한 줄의 주름이 아니에요. 입가 주름의 처지, 꺼짐, 그리고 반복되는 움직임, 거기에 피부의 질감 변화까지 작용해서 생기는 갑작인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사지나 홈케어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진행된 주름을 근본적으로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술은 무조건 필러 하나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 예방 단계라면 보톡스, 꺼짐이 크시다면 필러나 콜라겐 유도 주사, 스킨 부스터, 처짐이 크다면 리프팅이나 하안면 전체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피부가 얇고 자글자글하다면 질감의 개선까지 원인별로 나눠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가는 정지된 얼굴보다는 움직이는 얼굴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설계가 핵심이에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꺼짐형인지 처짐형인지 아니면 표정형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술 이름부터 고르는 게 아니고요. 내 원인을 정확하게 보는 게 먼저예요. 마리오넷 주름은 빨리 없애는 것보다 얼굴 전체와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피부 고민이 있으셨다면 하단 설명란에 나와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